의자에 앉아 커피를 먹고 있는데 문이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여성이 들어오더군요. 급한 업무를 보는 중이기에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찰나 저는 다시 그녀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찰랑거리는 윤기 나는 흑백의 장발거기에 맑고 깊은 눈빛, 그 눈빛에 녹아있는 지적인 깊이, 제가 그토록 찾던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 전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카페 카운터로 가서는 말하더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이요. 목소리를 보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녀가 맞았습니다. 직원분이 커피를 만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커피가 나오고 그녀는 그걸 들고 나갈 테죠.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이혼하고 평생토록 후회하며 찾아 헤매던 전 아내입니다. 지금 놓치면 다시는 못 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죠. 하지만 놓치는 것이 맞았습니다. 현재는 다른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었죠.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러던 찰나 커피가 나와 전 아내가 커피를 들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원래는 놓치는 게 맞으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그녀 앞에 서 있더군요. 저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동안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원래 저는 기업을 다니고 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죠. 결혼 이후로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제 어깨 위에 올려졌죠. 가정을 위해서는 이 기업을 계속 다니는 게 맞았습니다. 연봉도 꽤 괜찮았고 복지도 꽤 좋았거든요. 하지만 제 가슴 한켠에는 의사에 대한 열망이 계속 존재했습니다. 하루는 정말 미친 척하고 솔직하게 시댁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가 너무 되고 싶다고요. 그러자 장모님께서 말하시더라고요. 네 머리로 의대에 들어갈 수 있을 리도 없고 설령 극악의 확률을 뚫고서 의대에 합격하더라도 6년을 무급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제정신이니? 장모님의 말씀은 지극히 맞는 말이었죠. 그야 홀몸이라면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으니까요. 동서도 그러더군요. 형부 지방 쪽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기업 다니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냥 정신 차리고 계속 다녀요. 뭐라고 반박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괜한 말을 꺼낸 것 같아 후회하고 있던 와중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말하더군요. 난 오빠 믿어. 한번 도전해봐. 그의 장모님과 동서 모두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언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인생 망칠 일 있어? 정신 차리거라. 지방대 나와서 의대에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의대 준비하는 기간, 의대 다니는 기간 동안 아예 돈벌이도 못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의 제 아내가 그러더군요.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선택한 남자니까요. 제 아내가 동서와 장모님의 비아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군요. 정말 그때 받은 감정을 이루어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었는데 제 아내는 그런 저를 제 부모님보다 믿어주더라고요. 그 덕에 저는 정말 독하게 수험 생활을 해서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정말 자기 일같이 기뻐해 주더라고요.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난 건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운이었죠. 하지만 의대에 합격했을 뿐이지 아직 수많은 고난의 행군들이 남아 있었죠. 돈도 벌지 못하는 학생 신분으로 6년을 보내야 하니까요. 정말 제 인생이 전부 리셋되고 가진 게 하나도 없었죠. 학교 다니면서 나이도 많은데 어린 동기들한테 밥도 못 사줄까봐 제가 잘 때 제 지갑에 5만 원짜리들을 몇 개 쓱 넣고 출근하더군요. 그뿐 아니라 제가 돈이 없는 걸 아니까 늘 데이트 비용 내주면서 저를 배려해주던 사람, 정말 제 인생이 밑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갈 때 옆에 있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운 사람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의대를 다녀 결국은 졸업을 하고 이제 어엿한 의사가 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죠. 나이가 있기에 페이닥터는 무리였고 제 병원을 차려야 하는데 지금 제 자금 사정으로는 무리였죠. 정말 너무 좌절스러웠죠. 아내가 그런 저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자기야, 나 회사 다니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인데 이거 써. 아내가 저에게 통장을 주며 그러더군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억에 달하는 돈이었거든요. 이 돈이라면 개원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아내에게 이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제 뒷바라지를 위해 얼마나 돈을 썼는데요. 아마 아내는 저를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대출을 받은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진짜 운 좋게 성과급 터져서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써. 아무리 그래도 내가 믿고 선택한 내 남자인데 뭐 문제 있어. 당연히 잘할 거잖아. 정말 그렇게 펑펑 울음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나 같은 걸 뭘 믿고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정말 저도 확신이 없는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꼭 안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믿고 선택한 남자인데 울지 마.
그 뒤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개원을 위해 부동산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개원을 했죠. 이제는 정말 아내를 호강시켜줄 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일은 제 생각대로 풀리지 않더군요. 이 근방의 환자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다니던 병원이 있어 이곳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래도 버티다 보면 분명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제 병원은 적자를 면할 수가 없었죠. 정말 저를 그렇게 믿어줬던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돌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뭐지 싶어서 초인종을 눌러보니 아저씨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대체 뭐지 싶었죠. 여기 살던 여자 남편이지?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나 이 집 주인이지 누구긴 누구야. 네,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이 집 경매로 넘어갔어. 이 집 담보로 엄청 큰 대출을 받았던데 그거 못 갚아서 경매로 나온 거 내가 주운 거야.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저에게 줬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몇 달째 갚지도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 아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제 자신에 대한 모멸감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으로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 참, 여기 살던 아가씨가 자네 오면 이거만 전해달라고 부탁해서 전해주는 거야. 아저씨께서 제게 종이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적혀 있더군요. 거기 편지에는 저에게 실망했다고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빚이 저에게 넘어가는 게 싫어서 이혼을 결정한 것이었겠죠. 이 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당장 아내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안 보면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저씨는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시댁에 찾아가 봐도 무슨 염치로 여길 오냐고 저를 쫓아내더군요. 주변의 그녀의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해봐도 회사도 그만두고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고요.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제게 남은 건 하나도 없어 보였죠. 아니죠. 생각해보니 남은 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빚까지 내주며 차려준 이 병원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아내가 저를 믿어줬던 게 전부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 뒤로 저는 정말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남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저는 야간 진료를 열어서 손님들을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했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여러 다른 병원들 쉴 때 저는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제 병원에 많이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의 의대 동기들은 모두 그러다가 너 죽는다고 만류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아내의 저에 대한 믿음이 비웃음 받지 않도록 증명하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어느덧 이 주변에서 제 병원이 가장 큰 병원이 되었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정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때 그녀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성공했다고 하지만 알아보니 그녀는 이미 재혼을 했더군요. 정말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제게 접근하는 여자를 많이 만나봤습니다. 돈도 많고 의사다 보니 연예인들이나 모델들도 접근해 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 만나도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쥐뿔도 없던 시절에 제 옆에 있어주던 그녀 생각밖에 나지 않았죠. 도저히 그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고장난 상태였죠. 착잡한 마음에 지방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카페에서 커피를 먹고 있던 시점에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그동안 잘 지냈어. 저는 그녀의 팔목을 잡고서는 말했죠. 그녀가 저를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더군요. 그녀도 저를 다시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눈치였죠. 그러나 그녀는 제 팔목을 떼어내며 말하더군요. 그런데 나 재혼했어. 제게 벽을 치는 것이었죠. 당연했죠. 그녀에게는 이미 재혼한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올곧은 성격상 다른 남자, 특히 전 남편의 접근을 허용할 리가 없죠. 그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녀를 너무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멀리 가는 그녀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녀가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하더군요. 미세하게 손도 떨리고 있었고요. 일반인이라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증세였지만 저는 의사이니까 알아볼 수 있었죠. 수온에 중독되었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었습니다. 저는 뛰어가 그녀를 붙잡아 세웠죠. 이러지 마. 나 재혼했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녀는 조금 화난 듯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피지 극성도 보이고 다른 여러 증상들이 미미하지만 수온 중독의 증상이 보이더군요. 너 밥 어디서 먹고 있어?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게. 빨리 대답해봐. 점심에는 남편이 싸준 도시락 먹고 저녁에는 남편이 해준 음식 먹는데 왜?
많은 가설들이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더군요. 이내 가장 가능성 높아 보이는 가설 한 개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섣부른 추측이긴 하지만 아마도 남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이랑 잠깐 거리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기에 이 정도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죠. 제발 그만하자. 이 이상하면 자기한테 남아있던 좋은 기억마저도 사라질 것 같으니 그만해주라. 아내는 제 말을 오해한 듯 했죠. 지금 남편이랑 헤어져서 자기랑 다시 잘 되어보자 그런 식으로요. 제가 해명하려고 하자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군요. 내가 그렇게 몰상식한 여자로 보이는 거야? 자기야, 제발 그만하자. 그녀가 저 멀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를 잡아서 말해봤자 악영향만 있을 것이 분명해 보였죠.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더 확실한 증거도 있어야 하고 말이죠. 저는 심부름 센터에 남편에 대해 뒷조사를 맡겨보았죠. 그랬더니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전에 결혼했던 아내들 모두 의문사를 당했고 그 보험금 수령인은 남편이더군요. 그러다 보니 돈이 꽤 있더군요. 아내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말이고요. 바로 제가 그녀에게 지은 빚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녀는 책임감이 강했기에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 따윈 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느 정도 이제 제 가설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녀가 먹는 음식에 조금씩 수온을 타서 그녀에게 먹이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하루는 우연히 길에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이상해. 응? 뭐가? 아니, 요즘 너무 어지럽고 손도 조금 떨리는 것 같고. 자기 너무 무리해서 그래.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그렇겠지? 당연하지. 요즘 자기 너무 달리긴 했잖아. 조금 쉬는 것도 필요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런 식으로 아내가 이상한 걸 느끼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던 것이었죠.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기 앞에서 술에 취한 듯한 승용차가 비틀대며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이내 그 승용차는 아내와 그 남편 앞으로 돌진하더군요. 남편이라는 녀석은 바로 자기 혼자 잽싸게 도망치더라고요. 아내는 패닉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있는데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아내를 향해 달려가고 있더군요. 이내 저는 아내의 몸을 감쌌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군요. 위를 보니 제 전 아내가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는데? 우리 이제 남인데 대체 왜? 아직 너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아내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말하더군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지금 남편도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고 그 믿음에 배신하는 짓은 못해. 미안. 이제 말해야 할 타이밍이었죠. 그러면 혈액 검사만 한번 받아보지 않을래? 어?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너 수은에 중독된 것 같다고. 내가 먹은 음식이라고는 전부 남편이 만들어준 건데 그렇다는 말은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나 믿어주라. 제발. 제가 간절히 쳐다보자 그녀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더군요. 그래, 진짜 마지막으로 장단 한 번만 맞춰줄게.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대신 이걸로 빚은 끝이야. 이내 그녀가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와서 그녀의 혈액 속에 있는 수은이 뜰 것이 분명하죠. 하지만 그동안은 어떻게든 그녀가 남편과 같이 있으면 안 되었죠. 저는 어떻게든 그녀가 집으로 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정도 중증 수은 중독으로 보였기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했죠.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지 말고 병원에서 수은 중독 치료받아. 돈 없어. 사실상 거절하기 위한 말이었죠. 아니 실제로 수은 중독 치료 비용이 비싸기도 하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줄게. 자기가 돈이 어디 있다고. 저는 그녀에게 휴대폰을 들어 계좌에 있는 돈을 보여줬죠. 그러자 그녀가 깜짝 놀라더군요. 대체 어떻게 된? 자기가 나 두고 떠난 이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그 덕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다 자기 덕분이야. 아내는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그래도 안 돼. 지금 남편 믿음에 배신할 수는 없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보험금을 목적으로 다 연기하는 거야. 제발 그만해주라.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떠나려는 순간 뒷조사했다는 걸 들키긴 싫었지만 그 종이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죠. 이거 봐봐. 이게 뭔데? 그녀가 그 종이를 보더니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불쾌한 건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종이를 읽으면서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분명 결혼은 처음이라고 했는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현재 남편의 전 부인들 모두 의문사를 당했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보험금 수령도 전부 남편이 했고요.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 있어주라. 그녀가 저를 빤히 보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왔죠. 그걸 보고서 아내는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정말 수은 중독이 중증까지 발전해 있었죠. 그녀가 먹은 거라고는 남편이 해준 음식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녀는 그간 사랑했던 지금의 남편의 배신에 너무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믿었는데, 분명히 믿었는데. 정말 너무 힘겨워 보였죠. 경찰에 신고도 하고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하지만 그녀 멘탈 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녀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했죠. 저는 그녀 옆에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야. 그 녀석이 잘못이지. 내가 도와줄게. 아니, 어떻게 그래. 나는 자기 말을 못 믿고, 무슨 말까지 했는데, 게다가 재혼까지 했고. 괜찮아. 다 내 잘못이니까. 어? 그 당시에 돈도 없고 힘이 없어서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내 잘못이라고. 아내가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아내가 저를 울먹이며 쳐다보다가 이내 뛰쳐나가더군요. 지금은 제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의 의도를 오해해서 심한 말까지 했던 미안함 때문에 저를 못 보는 것이겠죠.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자기가 잘 돼서 좋지만 지금 다시 시작하기에는 내가 너무 염치가 없어 보여서. 그녀는 제가 연락을 그만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의견에 따라서 연락을 그만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그녀와 만나 재결합을 할 것인지 사연이 올라가고 댓글창을 보고 참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